만성피로 뭐만 먹어도 몸이 달라질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세포에 독소가 많으냐, 왜 암 해독이 답이고 암 산소가 답이고,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러면 몸이 수화가 되지 않아서 세포에 탈수가 옵니다. 근본적으로 암 산소가 답이고 암 해독이 답인 거에 더 베이스로 가면, 더 근본적인 기저에는 결국은 암은 물 치료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뭘 인식하셔야 되냐면 유방암, 내 세포가 탈수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탈수 현상의 발전 단계인 목마른 병을 앓고 있습니다. I'm thirsty.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강의 오실 때도 뭘 들고 오셔야 돼요? 자, 물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물을 또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이 좋다 해서 너무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 도중에 국물 있는 거 드시는 거 어떠세요? 가급적이면 국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물은 언제 드시는 게 좋습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 온도에 물 2컵 정도 드시고, 식사하기 40분에서 1시간 전에 물 2컵 드시고, 식사하는 도중에 물 2컵 드시고. 안 되죠? 그런데 국하고 숲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찌개 이런 걸. 그 다음에 식사하자마자 물 2컵 드시고, 그러면요, 식후 2시간 뒤에 물 2컵 드시고,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 물 2컵을 계속 드셔야 되는데, 물 마시는 방법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왜 유방암이 걸리냐면 닥터 로렌데이 박사처럼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여러분의 암이 오는데, 특별히 호르몬성 암, 오늘 유방암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좀 보세요. 그래서 모든 그 암 환자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을 비롯한 모든 이 만성질환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세포가 탈수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게 암으로 사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독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물이 모자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켜서 요관을 타고 결석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어디로 가요? 방광. 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신장에서 요관을 타고 물이 부족하면 물이 뭐를 해줘요? 세포를 씻어줘요. 세포 목욕을 시켜주고 정화를 시켜주는데, 세포 목욕을 못 시키면 그 요관을 타고 이 독소들이 어디로 갈까요? 난소로 가고 자궁으로 가고 전립선으로 가요. 그래서 전립선 환자는 토마토 숲에 강황에 호박씨만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뭘 해결하셔야 돼요? 수분 부족을 해결하셔야 돼요. 세포의 탈수를. 유방암도 탈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처치를 하고 온갖 좋다는 병원을 다 가봐도 고치지 못했는데 벤만겔리지 박사 세미나에 가서 고쳤어요. 그 방법을 실현했더니 뭐냐면 세포의 탈수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장 기능이 요새요, 사구체가 20%에서 50%밖에 기능을 못하는 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지난달에 오셨던 그 세무사님도 신장이 20%밖에 기능을 못해요. 7월달에 오셨던 경북대 교수님도 사구체가 15%밖에 일을 못해요. 매달 요새 제가 심각한 걸 봐요. 환우분들이 오시는데요, 신장암도 신장암이지만 신우암도 신우암이지만 요새는 사구체가 15%, 20%, 뭐 40%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구체가 여과를 못 시켜요. 문제는 뭐냐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우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건강식 드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니까 과일의 주성분이 90% 이상의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디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이게 심각해져요. 탈수가. 뜨거운데 몸을 지지근을 싶어 하시는데 춥다고 물들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곧대곧대 적합한 강의로 지금 맞춰드리는 거예요. 요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통증이 생기고 몸의 레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포의 탈수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생기고 자꾸 재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온몸에 있는 뇌혈관에 있는 신장에 있는 간에 있는 담낭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이 플라그가 자꾸 스톤으로 돼버려요. 돌로. 키드니 스톤, 걸스톤으로.
그러면 우리 몸이 심각한 파괴적인 결과가 온몸에 독이 가득 차 있는 독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다 뭘 먹어야 낫나? 내가 어떻게 이 고형화된 유방암을 나을 수 있을까?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계속 1, 2년 안에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는데 여러분의 유방암은, 여러분의 폐암은, 여러분의 간암은, 그리고 대장암은, 그리고 전립선암은 뭐부터 고쳐야 되냐면 세포의 독소를 제거하려면 뭐가 답이에요? 뭐가 답일까요? 해독이 답이고 산소가 답이고 그 베이스에는 물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수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물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많은 의료인들이 질병으로 진단하고 여러분도 질병이라고 진단하세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알러지, 비염 이거 다 뭔 줄 아세요? 세포의 탈수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자,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탈수 현상이 진전된 상태를 질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노폐물과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서 유방암으로, 간암으로, 신장암으로 발현이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나 유방암이니까 뭐 먹어야 낫고 뭘 어떻게 처치를 해야 낫는 거에 집중하시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암이 점점 커요. 점점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적절한 수분 섭취 없이 수년간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에 압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의 몸이 아주 뜨거운 햇볕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듯 여러분의 유방암은 여러분의 유방이 가뭄이 이렇게 심하게 와서 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브라카1, 브라카2 어제 배우신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브라카1과 브라카2가 다시 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세포에 의해서 암세포로 됐을지라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될 단백질이 있었어요. 뭐죠?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유방암을 환원시킬 수 있었죠? 어제 강의 안 들어오셔서 모르시죠? 예. 콩단백질이 그렇게 하고 또 이 화학적인 처치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설암이나 구강암 환자들, 백혈병 환자들, 많은 암 환자들은 뭐가 환원시킨다 그랬죠? 어떤 단백질? 콩단백질 못지않게 좋은 거. 고구마의 스포라민이라는 단백질이 아주 독특한 항암작용을 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독소들을 쫙쫙 흡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성질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모든 암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항상 탈수증을 동반해요. 그래서 혈압, 맥박, 체온 이 모든 항상성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 탈수증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만성질환은 탈수증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부족한 수분 섭취. 그런데요, 물은 드시기 싫어하는데 국이나 찌개는 너무 좋아하세요. 국하고 찌개는 술술술 넘어간대요. 근데 물은 걸려서 안 들어간대요. 맛도 없대요. 전 물이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자극적인 음료수나 이온 음료 이런 거 카페인 음료는 다 들어가는데 물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세포는 점점 탈수가 돼서 폐 스팟으로 점액질이 다 퍼져서 폐암이 걸려요.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특별히 물을 많이 몸을 수화시켜야 되는 분들은 폐암입니다. 폐암하는 분들은 왜 폐가 점액질이 자꾸 온몸에 다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퍼지게 되냐면 몸이 수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 가뭄에 의해서 산소가 세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암이건 유방암이건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은 많이 드시는데 정작 여러분의 신장에 여과를 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수화시켜서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낼 수 있는 물을 안 드시니까 독성의 위기가 더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심장병 볼까요? 심장에 왜 스텐트 바이패스 합니까? 아무리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는 요산 수치가 높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신다고 해도 몸이 수화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암에 거의 잘 노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pH가 왜 자꾸 산성으로 되느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세포에 탈수가 심해서 그래요. 비만도요. 수화가 잘 된 몸에서는 비만증이 걸리지 않아요. 당뇨 역시 지방이 범인이지만 수화가 잘 된 몸에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
예, 맞아요. 활액과 활막도 역시 조인트가 삐걱삐걱하지 않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물이 들어가서 이 관절과 관절 사이의 조인트를 부드럽게 루브리케이션 작용을 해줘야 돼요. 또 위궤양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 기본적으로요. 이 수분 부족입니다. 알츠하이머, 뇌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뇌경색, 뭐야 다 뭐에 의해서? 뇌혈관에 왜 뇌동맥류가 생겨요? 왜요? 알핀6가 모자라서? 네. 뇌혈관이 탈수가 돼도 유동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뇌동맥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은 수년간, 1, 2년 만에 여러분이 이 암으로 발현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 가뭄이, 여러분의 유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폐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이렇게 가뭄이 심해요. 그래서 쩍쩍 갈라지면서 여러분의 몸에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침투해서 산소가 안 들어가서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자, 한번 해보실까요? 몸, 가뭄, 유방, 가뭄, 폐, 가뭄, 신장, 가뭄, 간, 가뭄.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를 자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시면 여러분이 몸을 수화시키는 걸 또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요새같이 날씨가 선선해질 때 그래서 온몸의 모든 암의 원인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생물은 수화가 잘 돼 있는 몸에서는 절대로 번성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세포의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병이 진행된다는 거. 통증이 있거나 더 이상 치료가 진전되지 않거나 여러분의 건강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 몸에 지금 수화가 안 돼 있구나.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변비에서부터 암이 오는데 변비는 기본적으로 수화가 안 된 몸에서 생기는 거죠.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루에 물을 몇 컵 정도 드시면 되죠? 이제 볼게요. 여러분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약 28% 이상 감소하고 또 문제의 세포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위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위에 염증이 생기고 위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위암이 되고 간에 자꾸 담석이 축적되는 것도 담낭절제 수술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수화가 잘 된 몸에서는 플라그가 이 걸스톤으로 담석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간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탈수에서 오는 거고 심장도 뇌세포에도 뇌경색 뭐야 결국은 뇌혈관에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가면 중풍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 활동을 약화시키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 안에서 축적되지 않게 하려면 수화를 잘 시키면 절대로 스톤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에 탈수가 있을 때마다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키드니 스톤, 걸스톤 그리고 온갖 기생충들로 온갖 젖산 피루부산으로 여러분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축적이 된 세포 독소가 여러분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몸의 현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상은 적어도 5단계 해독을 하면서 세수하고 목욕을 하는 것도 매일 하듯이 여러분의 장 청소도 매일 여러분이 클리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실 여러분의 모든 병은 유방암도 유방세포의 탈수예요. 간암도 간세포의 탈수에서 걸스톤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의 몸의 모든 병은 수분 대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요새 담낭 절제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죠. 피부색이 어때요? 황달기가 오고 점점 심해지면 복수가 찰만큼 심해지면 흑달기가 오고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약간 희끼무려져요. 얼굴이 점점 검해지고 색깔이 회색이 됩니다. 53세 그리스 여성 데메트리아의 사례를 좀 알려드리자면 간이나 담낭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색이 점점 칙칙해지죠. 기미주근깨가 많이 생기고 이제 여자들 자궁이 안 좋으면 기미주근깨가 많이 생기듯이 담낭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부색이 계속 이렇게 칙칙한 회색이 됩니다. 이건 뭘 사인이냐면 이 간과 담낭에
아주 독소가 많이 쌓여있을 때 이제 피부색이 칙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이 유방암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피부색이 칙칙해진다? 예, 그러면 지금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인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는 데메트리아의 몸이 얼마나 탈수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갖고 자꾸 간절제하고 담낭절제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탈수라는 거예요. 탈수. 간질환, 담낭질환의 원인도 뭐예요? 세포의 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바란겔리즈 박사 세미나에 온 사람에게 물을 권했더니 이 데메트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만 마시면 몸이 아파요. 간하고 담낭이 아파요. 데메트리아는 세포의 탈수로 인해서 그녀의 갈증 신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이제 더 이상 pH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아의 몸은 마시는 물을 모두 위 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물만 마시면 속이 울렁울렁대고 미식미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울렁울렁대요. 미연 먹은 것처럼. 이거 다 무슨 사인이냐면 세포의 탈수로 인해서 온몸에 독소가 처리되지 않아서 독소가 계속 역류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해독식할 때 보면 자꾸 속이 미연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돼요. 울렁울렁돼요. 속이 쓰려요. 다 뭐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높은 농도의 독소가 지금 자꾸 나오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해독할 때 기생충을 제거하거나 대장을 청소하거나 신장 청소, 간 청소하실 때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해독제와 함께 물을 충분히 드셔야지 이게 다 씻겨나갑니다. 근데 자꾸 속이 쓰리가 안 좋은 거는 해독하는 약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천연치료제라고 해도. 예를 들어 신장을 해독하는 키드니 디톡스 약을 드실 때도 거기 10가지 약초가 다 뭐예요? 우바우르신, 말린 수국뿌리 요런 그 10가지 약초가 다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해독을 할 때 온몸 독소를 빼낼 때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그걸 충분히 해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해독약 먹으면 됐지 하지 마세요. 해독하시는 동안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꺼고 역류하시면 충분히 지금 그 독소가 잘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충분히 소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그 세포의 탈수가 심한 분들은 해독제를 먹을 때도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울렁울렁대고 속이 메스꺼워요. 그래서 데메트리아에게 줄 수 있는 치료제는 뭐냐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자신의 몸을 아주 심각한 이 유방암을 뭘로 고쳤냐면 다른 어떤 치료라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치료도 데메트리아의 이 담낭 질환을 고칠 수 없었는데 닥터 로렌데이 박사처럼 물을 마셔서 충분하게 몸을 소화시켜줬더니 그 다음부터 유방의 종양이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제가 3부에서 소개할 겁니다. 자, 이 담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데메트리아의 상태는 이제 처음에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는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온화된 물을 먼저 드셔야 됩니다. 자, 물 마시는 방법 아시죠? 하루에 8컵 이상의 8컵에서 12컵 이상의 물을 드시는데 그때는 어떤 물을 드세요? 뜨거운 물을 드세요? 찬물을 드세요? 이온화된 물을 드세요? 어떤 물을 드세요? 체온 온도에 생수를 체온 온도에 끓인 물 말고 체온 온도의 물을 8컵에서 12컵 드셔서 여러분의 세포를 정화시키는 물이 있고 거기에 별도로 여러분의 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신장기관을 요관이 막히지 않도록 무슨 물을 드셔야 돼요? 요새 같은 계절에 이온화된 물을 드셔야 돼요. 자, 이온화된 물은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시는지 아시죠? 두세 컵 정도 드시는데 어떻게 드셔야 되죠? 한 번에 한 컵씩 드세요? 두 컵씩 드세요? 조금씩 드시라 그랬죠? 몇 모금씩. 이온화된 물은 뭐죠?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생수를 팔팔 끓여요. 끓는 용융 전까지. 제가 신장 청소할 때 알려드렸죠? 이온화된 물 마시는 방법.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적은 양의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조금씩 하루에 드시는 세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8컵 이외에 별도로 이온화된 물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방에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난소의 시스트나 낭종이나 이런 게 있어서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담낭 질환이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도 어때요? 담석을 녹이고 결석을 녹이고 온몸 독소를 빼내는데
생수는 세포를 정화시킬 뿐이지 이온화된 물을 드셔서 독소를 제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컵 드시는 물 이외에 어떤 물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담낭질환이나 독소가 심각하게 쌓여 있을 때는 반드시 신장을 여과시키는데 어떤 물이 도움이 된다?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30분 간격으로 조금씩 두세 모금씩 그렇게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한두 컵 드시고 난 다음에 이온화된 물을 드셔도 되고 중간중간 30분 간격으로 이온화된 물을 한 서너 모금씩 드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담낭질환으로 몸에 담석 결석이 많고 특별히 5단계 해독을 하셔서 해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분들이 자꾸 속이 울렁울렁대고 미식거울 때는 왜 그렇다고요? 온몸 독소가 지금 나오려고 발악은 하는데 배출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자꾸 속 쓰리고 위가 아프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온화된 물을 별도로 추가하셔서 드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일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정화시키는데 하루에 8컵에서 12컵의 물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포의 탈수를 없애지만 신장을 여과시켜서 난소, 자궁, 질, 방광 모든 만성질환의 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별도로 이온화된 물을 서너 금씩 30분 간격으로 드셔서 여러분의 온몸 독소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잊지 마세요. 자, 일부 도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세포의 부피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고 요 밸런스가 깨져서 암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짠 소금, 정제된 소금은 뭐가 없어요? 미네랄이 죽어 있어요. 92가지의 92가지의 미네랄 가운데 염소만 있는 정제된 소금 말고 어떤 소금을 드셔야 돼요? 미네랄 92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미네랄, 지금 여러분 미네랄 드롭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소금에도 뭐가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어서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미네랄 드롭을 드시는 거지만 그게 전형적인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세포 바깥과 순환하는 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포 내의 물로, 세포 외의 소금으로, 미네랄로, 수액과 전해질로, 물과 미네랄 소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이, 만성질환자들이 뭐부터 균형을 맞춰야 되냐면 수액과 전해질 균형 맞추는 게 질병의 처음 스타트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물 8컵에서 10컵 정도 마셔서 내 세포를 잘 소화시켜서 세포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몸 독소가 심하신 분들은 특별히 해독할 때는 더더욱이 이온화된 물을 30분 간격으로 잘 드시면서 온몸 담석이나 결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시면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물과 미네랄로 맞추시는 것부터 여러분이 균형을 맞추시는 겁니다. 아셨죠? 치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탈수된 세포가 영양분과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여러분 몸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삼투압으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서 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지탱하지 못하면 심각한 세포 손상이 점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병이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보셔야 돼요.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